안녕하십니까. SK 대덕기술원 정비라고 하는 김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내용은 미세입자리 공시에서 지치 분야를 문제점을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이 발달됨에 따라 동일한 질량, 동일한 높이에서 최대의 표면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다음은 더욱더 작은 입자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로 인하여 미세입자 이동화가 새로운 영역을 떠오르었습니다. 그러나 미세입자는 코에시브 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인이나 채널링, 그 다음에 오로모레이션 같은 것이 생겨서 이용화가 상당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첫째로는 외부의 힘을 준 바이브레이션이나 마그네틱이 주어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파티클 사이즈가 다르거나 모양이 다른 것을 섞어줘서 파티클의 기본적인 성질을 바꿔주는 것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의 힘을 주는 바이브레이션에 해당이 되는 유동층 내 에지테이션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동화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고요. 지금까지 미세입자의 이동화는 일반적으로 시각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스태티스티컬 어나리시스를 통해서만 그동안 분석이 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에지테이션 속도에 따라서 스태티스티컬, 스펙트럴, 케이어스 어나리시스를 사용해서 가장 적절한 분석 방법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요. 또 에지테이션 속도에 따라서 이동화 퀄리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CFD 시뮬레이션을 이동화에 적용을 시켜보고요. 과연 이동화에 잘 적용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필인가, 그리고 과연 에지테이션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 방법은 이탈 7가지 사용을 하였고요. 타임 도면에서 해석되는 스태티스티컬 어나리시스, 프리퀀시 도면에서 해석되는 스펙트럼 어나리시스, 그 다음에 스페이스 도면에서 해석되는 케이스 어나리시스,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다 분석을 해보았고요. 여기에 대한 이론적인 식들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시험 명칭입니다. 베드 다이아미터 6cm이고 높이는 70cm 아크릴 관으로 제작을 하였고요. 베드 내 에지테이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임펠러 설치하고 디타스터로 정확하게 RPM을 측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의 프레셔 탭을 통해서 데이터를 PC에 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실험에 사용한 입자는 징크 설파이드의 카파와 녹인된 무기영화제로서 사이즈는 22마이크로, 그 다음에 밀도는 대략 4,000kg/m 상승으로 파티클 레진에서 보면 겔다트 C와 겔다트 A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고요. 입자의 사이즈는 상당히 작고, 이러한 일성 치료부터 이론적인 최대 유황 속도는 0.24cm/s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험을 수행해본 결과 최대 유황 속도가 대략 5.5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입자의 어글로머레이션에 의해서 어펙티브 파티클 사이즈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최대 유황 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미세 입자 유동치에서 나타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미세 입자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완전 변동 해석에서 가장 적절한 프리퀀시를 확인하기 위해서 샘플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샘플 데이터를 변환시켜가면서 시험을 수행하는 결과 100Hz에서 가장 플럭추에이션이 잘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는 100Hz를 설정해서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기체와 고체의 완전 변동 해석에서 100Hz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태티스티컬 어나리시스의 첫 번째 방법으로 AAD를 absolute average deviation을 측정을 해보았는데요. 앞으로 보여드리는 모든 실험 결과는 최소 유동화 기체의 속도를 한번 일정하게 고정시켜놓고 에지테이션 속도만 0에서 110까지 변화시켜가는 걸 수행하는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지테이션 벨로시티가 증가함에 따라서 데비에이션 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평균 값으로부터 압력 변동 값의 그 진폭이 작아지고, 그 뜻은 유동화 상태가 더 마일드해지는 것이고, 기체와 고체의 접촉 효율이 더 좋아진다, 유동층 퀄리티가 더 좋아진다고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DF 분석을 해본 결과 에지테이션 속도가 증가할수록 그 프로파일이 점점 샤프해지고, 이 말은 앞에 있는 AAD와 유사한 변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에지테이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더 유동화 퀄리티가 좋아진다는 것을 두 가지로 확인을 해보았고요. 실제로 지금 데이터 값이 상당히, 이 데이터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PDF로는 그것을 판별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PDF 이 프로파일의 평균 값으로부터
좌우로 치우친 값을 스퀘어리스라고 하는데 스퀘어리스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동화는 훨씬 더 안정적인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퀘어리스를 확인해 본 결과 에디테이션을 하나도 안 했을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지 있습니다. 스펙트럼 어나리시스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은 코사인 함수 분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미세 입자 이론 중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절대 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미세 입자의 압력 변동이 일반적인 이런 플럭추에이션 안에서 최소값과 최대값 그 버블이 지나가는 그러한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실제 그 사이에도 많은 데이터가 존재하는 쇼텀 콜레이션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미세 입자는 쇼텀 콜레이션 압력 변동의 형태를 지니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 콜레이션에서는 제일 짧은 프리퀀스에서 0에 도달하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에디테이션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먼저 0에 도달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에디테이션을 하게 되면 유동화가 상당히 좋아진다는 것도 오토 콜레이션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파워 스펙트럼 분석을 해보았는데 실제 파워 스펙트럼은 낮은 프리퀀스에서 넓은 분포도를 가질 때 가장 불안정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분석을 해본 결과 에디테이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선 최대값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그 압력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즉 더 안정해지기 때문에 폭이 작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낮은 용량에서 메이픽이 나오고 있는데 즉 미세 입자는 상당히 불안정하고 에지테이션을 해도 그것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는 있으나 확실하게 이동화를 아주 잘 되게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케이오스 어나리시스의 첫 번째 방법은 스테이지 업셋터를 그려보는데요. 궤적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동화는 훨씬 더 안정적인 것을 뜻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에지테이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궤적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요. 실제 스테이지 업셋터를 해석을 할 때 딜레이 타임 타워나 차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그런 많은 연구 발표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정립된 바는 없고 어떤 발표하신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럼 타워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0.05세트로 바꿔서 실험해본 결과 동일한 경향을 얻고요. 그 다음에 3차원으로 그려봐도 거의 동일한 경향을 얻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을 들여서까지 3차원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앞에서 많이 지금 보여드렸던 분석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퀄리티가 좋아진다는 것을 가장 잘 판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랙탈 어나리시스를 해봤을 때 이 스케일 레인지로서 로그로그 플러스 했을 때 이 기울기가 허스트 지수고요. 허스트 지수는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지면 허스트 지수가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안정한 개가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미스케일 레인지로 다시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일반적으로 기울기가 거의 다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한 변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이러한 이유는 미세 입자의 이동화의 경우 서로 자기들 간의 어글로머레이션이 시간에 따라서 생겼다가 다시 깨졌다가를 반복을 하고 그로 인하여 압력 변동값이 쇼텀 콜레이션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이러한 형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허스트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각 포인트에 대한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균값을 내었습니다. 그 결과 대략적으로 증가는 하는데요. 아주 그 경향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래도 에지테이션 속도가 증가하면 그래도 개가 안정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레이션 디멘전을 해봤는데요. 콜레이션 디멘전은 아까 보여드렸던 스테이지 업트랙터의 궤적에서 어떤 정해진 길이 R 내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로그 R 대 로그 농도에 대한 로그로 플러스 드렸을 때 이 기울기가 콜레이션 디멘전이고요. 콜레이션 디멘전이 작으면 작아졌어요. 즉 스테이지 업트랙터의 기울기가 궤적이 작아진 걸 얘기를 하고요. 이때 기울기가 콜레이션 디멘전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프랙탈 어나리시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일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동일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메인 기울기가 나오는 것을 콜레이션 디멘전으로 설정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본 결과 에지테이션 벨로시티가 증가에 따라서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지테이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유동화 퀄리티가 좋아진다는 것을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그런 이것을 한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다 시각적인 측면에서만 해석을 했었는데 많은 분석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게 그 상황에서 적절하냐 이런 걸 제시해보고자 싶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에듀케이션이 어떤 영향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에듀케이션은 배치반에 대해서 에듀케이션을 하게 되면 입자가 움직이고 이런 그런 걸로 하는데 과연 이동층에서 에듀케이션은 실제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CFD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CFD 시뮬레이션은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나믹스의 약자로서 요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그러한 시뮬레이션 툴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실제 볼륨은 두 가지로 나눴고 아래에 있는 볼륨이 초기에 파티클이 쌓여져 있는 볼륨으로서 여기서의 계산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셀의 개수를 상대적으로 많이 줘서 각각 나눠서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항상 입자가 이동층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언스테디 상태로 풀었고 이동화 상태가 충분하도록 10초의 결과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타임 스텝을 0.01초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10,000번을 수행을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에서 실험을 할 때 대략 하루 정도가 소요됐었습니다. 에듀케이션 시뮬레이션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부분에서 펜 모델이라고 써서 실제 실험했던 임펠러 모양과 똑같은 거를 입력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속도를 주면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CFD 시뮬레이션은 각 포지션에 따른 이동화 기체의 반경 방향의 속도, 베드 하이트에 대한 속도, 그 다음에 솔리드의 반경 방향의 속도, 베드 하이트에 대한 속도, 그 다음에 솔리드 홀더 등을 각 포지션별로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rpm일 때와 120rpm일 때를 했는데 모든 수치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에듀케이션이 솔리드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펜 모델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판단을 해서 일단 입자를 모두 빼고 이동화 기체만 공급을 하면서 펜 모델을 적용했을 때 이동화 기체의 흐름이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펜 유동층에서 에듀케이션은 솔리드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관점을 이펙티브 파티클 사이즈, 즉 어글로머레이션을 강조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따라서 22 마이크로, 그 다음에 25 마이크로, 그 다음에 27 마이크로, 그 다음에 30 마이크로 이렇게 네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동화 상태를 확인했고요. 실제 보면 22 마이크로 이렇게 그 대칭도가 30 마이크론의 대칭 이렇게 불균이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얻었던 공급률의 평균값으로부터 결과를 그려봤을 때 실험값은 에듀케이션 벨로시티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공급률은 점점 증가하고요. CFD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파티클 사이즈를 변화시키면서 그 공급률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제 22 마이크론의 이동화 상태를 저희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대략 40에서 60 RPM에서 실험을 해야 되고 에듀케이션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략 그 크기가 24 마이크로 정도의 평균적인, 물론 베드 밑부분에 어글로머레이션이 가장 많겠지만 평균적으로 24 마이크론 정도의 그 이동성을 나타낸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으로 미세입자 이동층은 쇼터 코릴레이션 형태를 지니고요. 다른 많은 방법들보다 일반적으로 AAD나 스탠디 업젝터가 그 이동화 퀄리티를 단순적으로 확인하기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입자 이동층에서 에듀케이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프레셔 플렉츄에이션 점점 줄어들고 이런 이동화 퀄리티가 더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듀케이션은 이펙티브 파티클 사이즈를 점점 작게 해주는 영향이 있다고 CF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실제 CFD 시뮬레이션이 이동화를 모사하는데 적당한 플로스 앞으로 하는데 좋은 방향을 제시를 하게 되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이상입니다.